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보이는 영상은 지난 토요일 필리핀에서 귀국하는 호아를 데리러 인천으로 가는 길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호아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폴란드로 독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지고 3개월 동안 말 그대로 생존 여행을 다녀온 것이죠. 영어의 부족함을 통해 외국의 환경 속에서 느껴야 했던 그 어려움이 그에게 영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찾은 필리핀, 코로나로 인해 2개월의 계획이 4개월로 늘어났죠. 그래서 집안에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또 반대로는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환경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어저께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이 아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귀국한 지 벌써 5일차가 됐네요. 호아에게 폴란드에 있을 때도, 그리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대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니 내년이면 수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이면 2022년도에는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냥 일반적인 나이로 본다면 그러한 때죠. 저는 딸에게, 호아에게 너가 19살, 20살에 대학에 가기보다는 1년, 2년, 때로는 3년이라도 좋다. 여행을 하면서 또 책과 글을 쓰면서 세상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너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환경,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감각을 익혀나가서 너의 인생이 돈에 억눌려서, 그리고 돈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돈의 자유한 가운데 너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호아는 자기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학을 꼭 가고 싶고 그 대학은 오프라인에서 다니는 그 일반적인 4년제 대학에 대한 그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차례의 독립여행을 다녀왔죠. 그간 호아의 생각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는 듯 합니다. 저도 대학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 현재 컨셉의 대학이 아니라 미래 대학을 나온 뒤 호아가 살아갈 세상을 바라본다면 호아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선택은 20살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너무 적고 아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의 그러한 큰 선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변화의 변곡점이 엄청난 기울기를 보이면서 지금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20, 3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전혀 다를 바 없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학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도 여전히 19세기 대학 캠퍼스 그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제도도 크게 변한 것 없고요. 평가의 시스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살까지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요? 자신에 대해 무엇을 할까요? 대학 4년 동안 전공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뭔가 아는 것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진로가 될 수도 있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영역을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나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글을 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경험과 또 다른 배움의 그 길에 대해서도 알려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대학 가는 건 좋다. 아빠는 너가 석사 박사과정까지 하는 거 찬성한다. 그러나 조금 더 너의 그 대학 생활의 그 시작을 유보하고 그냥 캠퍼스의 대학이 아니라 그 인생 대학이라고 하는 큰 배움의 장을 여행과 책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 더 지속한 뒤에, 그리고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네가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 때
너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고 대학에 가는 것은 어떤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대학은 캠퍼스일 수도 있고 온라인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배움의 차원에서 하나의 주제를 2년에서 그 4년씩 공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 대학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나와 전공 분야 바깥의 직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도 그러한 이들이 참 많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했던 그 전공 과목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학을 꼭 나오라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투자한 시간에 대한 효율과 효과, 때로는 그 가치가 높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4년의 그 시간을 충분한 동기와 올바른 태도 가운데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만약에 집중한다면, 충분한 동기 속에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노력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러한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는 성공의 마중물, 변화의 마중물, 성숙의 마중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학의 4년은 사고의 역량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 전문성의 역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초중고 12년의 시간이 지식 수용의 능력, 논리적 사고의 역량, 레토릭을 위한 그런 바탕, 제가 강조하는 트리비움의 그 역량을 마련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목 중심의 초중고 12년의 그 시간은 역량을 마련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무능력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 왔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20살에 대학 가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과 효과가 너무 적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올바른 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자녀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해나갈 겁니다. 이제 20살 때부터는 성인이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삶의 지시와 지도와 지원과 그 위임의 단계 가운데 점점 부모의 어떠한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 그 간섭, 어떤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히든 커리큘럼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간섭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무능력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 집어넣는과 진배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대학 4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 과연 그것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아에게 그 선택은 맡기겠지만 지난 시간 속에서의 나눔과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던 천지창조의 세계, 정말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책을 통해 보았던 또 다른 천지창조의 세계를 통해 그에게 든 그러한 생각과 깨달음,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이 삶의 그 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20살에 대학 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는 것이 너무 없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4년 동안 공부할 그런 전공 과목을 정하는 것 쉽지 않은 일, 참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는 선택지가 적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연유된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갔을 때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알미 없는 가운데 너무 좁은 선택지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좀 더 넓은 선택지 가운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참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기, 최고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한 뒤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고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4년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 대비 효율과 효과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효율과 효과만 제가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율과 효과라는 말 자체에 두드러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 쏟는 그 돈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정 속에 선택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 한강을 가로질러서 이 강물을 거의 이게 바다인가요? 바다를 가로질러서 지금 다리를 놓았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어떤 다리를 놓고 그 위를 달려갈 수 있을지, 대학이라고 하는 것,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놓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것을 잘 놓고 나면 이제 그 위를 질주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준다면 그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만은 아닐지라도 준비된 역량을 통해 충분히 닥쳐온 문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비전, 그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을 향해 충분히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책쓰기 디자인 스쿨에서 책쓰기에 도전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 일은 남의 일, 대단한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쓰기 디자인 스쿨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책쓰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디자인해가는 과정입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잊고 있던 희미한 꿈들이 되살아나며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책쓰기가 주는 선물입니다. 책쓰기는 글쓰기를 넘어 자신만의 컨텐츠를 발견하고 기획하며 창조해가는 작업이지요. 목사이자 도서관장, 작가인 책쓰기 디자이너 장대은 대표가 여러분의 책쓰기 디자인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는 1998년 이후 20년 넘는 시간 동안 독서, 글쓰기, 책쓰기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의 변화와 성숙을 지원해왔습니다. 책쓰기 디자인 스쿨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디자인해보세요.